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분양을 받아서 입주한 지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갔습니다. 그때 함께 입주했던 같은 동과 라인 사람들은 하나둘씩 이사를 가버렸는데 앞집과는 그때도 사이좋게 이웃하며 살고 있었어요. 제 딸과 앞집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참 친하게 오고 가며 지냈습니다. 앞집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은 공부를 참 잘해서 유명했어요. 제 딸과 같은 학년은 아니었지만 동네 엄마들 모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앞집 아줌마도 아들 자랑을 숨기지는 않았어요. 제 딸은 그에 비하면 그저 평범한 아이였기에 저는 앞집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에 늘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앞집 언니에게 어떻게 아들 교육을 시키는지 늘 묻기도 했어요. 앞집의 큰아들도 공부를 잘한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리 제가 제 아들과 딸을 앞집 아들들만큼 공부를 잘 시켜보려고 학습지나 학원도 조언을 받아서 다 시도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앞집 아줌마에게 기가 죽어 있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앞집과 이웃하며 살다 보니 우리 집 애들과 앞집 아들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하게 지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앞집 아들이 드디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후로 수년 동안을 못 본 지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앞집 아저씨가 퇴직을 앞두면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앞집 언니는 제게 그랬어요. 어떡해, 미안해서 정말 사이좋게 오래도록 좋게 살았는데 나 먼저 가서 정말 섭섭해. 저도 정말 섭섭했습니다. 그러게요. 다들 다 이사를 가고 이제 외로워서 어떡하죠? 언니가 있어서 참 좋았는데. 그러게 우리가 여기 분양을 받아서 입주할 때만 해도 입주자 주민회의니 뭐니 하자 보수에 관련해서 참 모임도 자주 하고 하면서 얼마나 서로가 친했는데 말이야. 여름에는 아파트 건설사에서 제공해준 정자에서 다들 모여서 수박도 먹고 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지냈나. 에휴, 이젠 다들 이사를 가고 나도 내 아들 따라 이사를 가게 되었으니 섭섭하네. 언니, 그래도 아들이 그 어렵다던 서울대 의대에 딱 붙어서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참 부럽네요. 말도 마. 남들은 아들을 서울대 의대에 보냈다고 다들 부러웠는데 정작 나는 고생 이만저만이 아니네. 왜요? 아들이 서울대 의대 갔는데 무슨 고생이라고 그래요? 겉보기만 좋을 뿐이지 뒷바라지를 언제까지 해야 할지 막막해. 의대 학비가 보통으로 비싸야 말이지. 남들은 그저 4년제 대학을 입학만 시키면 알아서 장학금 받고 다닌다던데 의대 공부가 보통으로 힘들어야 말이지. 그래서 작은 아들 뒷바라지 하려고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간 거네. 가진 자의 여유랄까요? 저는 그때도 제가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가도 좋으니 내 자식이 서울대 의대만 갔으면 세상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앞집 언니와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잊고 지냈어요. 이웃하면서 언니와 동생처럼 가깝게 지내온 이웃 사촌이긴 했어도 마주칠 일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런 후 수년이 지났을까요? 한밤중에 뜬금없이 앞집 언니였던 그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아니, 찾아온 게 아니라 들이닥쳤다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요란스럽게 누르는 벨소리에 누구냐고 인터폰으로 물었더니 그랬어요. 향이 엄마, 나예요. 얼른 문 열어봐요. 언니가 웬일이에요? 놀라서 문을 열자마자 그랬어요. 나 향이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좀 들어가도 되죠? 네, 들어와요. 무슨 일이길래? 그러자 대뜸 거실로 바로 들어오더니 방마다 기웃거렸어요. 왜 그래요, 언니? 향이는 아직 안 왔어?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갑자기 찾아와서 남의 딸을 찾고 있다니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집 언니를 잡아다가 거실 소파에 앉히고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향유를 찾아요? 그건 그렇고 미안하지만 물 한 잔만 줘. 네,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요. 평소에 알던 앞집 언니의 모습이 아니라서 조금 놀랐습니다. 왠지 뭔가를 따지러 온 사람처럼 얼굴도 상기가 되어서 씩씩거리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내민 물 한 잔을 급히 들이키더니 말을 했어요. 내가 일부러 향유를 만나려고 늦게까지 참고 있다가 온 건데 없다니. 여기서 기다려서 만나고 가야겠어. 무슨 일인데 향유를 이 시간에 찾아온 거예요?
내 아들과 향이가 만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 대번에 반말 짓거리에다 생전 처음 듣는 소리에다 불쾌했어요. 향이가 언니 아들과 사귄다고요? 그래, 모를 리가 있어? 생각해봐. 서울대 의대생과 전문대나 겨우 나온 향이와 어울리기나 해? 저는 그때서야 이 늦은 시간에 앞집 언니가 쫓아온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겠어? 우리 홍식이가 지금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연애질이나 할 때냔 말이야. 내가 오늘 향이를 만나서 확실히 단판 짓고 갈 참이니까 얼른 연락해서 오라고 해. 참 듣고 있자니까 웃기고 자빠졌더라고요. 자기가 뭔데 남의 집에 찾아와서 푹 치고 장구치고 있는지 웃겼어요.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사람이었어요? 뭐? 이런 사람? 무식하게 찾아와서 내 딸을 찾지 않나. 언니 아들이 서울대 의대 다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 해도 되는 거예요? 내 딸이 전문대 졸업한 게 무슨 죄진 거예요? 어디다 대고 남의 딸을 함부로 부르라 마라 해요? 빨리 꺼져요. 참 재수없으라니까 별꼴을 따보고 사네. 그랬더니 너 잘 만났다는 식으로 소파에서 일어나서 저에게 고함을 쳤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 애미의 그 딸이겠지. 그래도 내가 이웃사촌인 동생이라고 이만큼 참고 왔는데 멋이 어쩌고 어째? 감히 내 아들을 꼬시려고 해. 다 된 밥에 채 뿌리겠다 이거야 뭐야. 이거는 해도 정도가 지나쳤어요. 제 딸이 전문대를 나왔건 안 나왔건 간에 소중한 딸일 뿐인데 언제 봤다고 전문대 나왔다고 저렇게 비난을 하는 건지 화가 났습니다. 걱정 말고 당장 여기서 나가요. 언니 아들과는 그럴 일도 없을 테니까. 그때 마침 제 딸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앞집 언니가 제 딸에게 달려들어서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향이야, 너 우리 홍식이를 만나고 다닌다면서? 그러자 갑작스러운 홍식이 엄마의 등장에 제 딸이 깜짝 놀라더니 인사를 하며 그랬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아줌마가 여기 웬일? 홍식이 오빠요. 내가 너한테 오늘 단단히 벼르고 왔다. 홍식이한테 네가 가당킨 하니?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라. 네가 내 아들 앞길을 막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자 제 딸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뭐? 웃어? 진정하세요, 아줌마. 그것 때문에 열을 내고 달려오신 거예요? 멋이 어째? 아주 이게 구렁이 10마리는 들어앉았네. 듣고 있는 제가 다 열불이 나서 제가 막말을 했어요. 언니, 내 딸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서울대 의대생인 아들을 둔 엄마는 무슨 벼슬아치예요? 별 더러운 꼴 다 보겠네. 그러자 제 딸이 그런 저에게 그랬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아줌마가 뭘 잘 모르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엄마는 그냥 모른 척 하세요. 그러자 홍식이 엄마가 제 딸에게 달려들어서 쥐어뜯을 기세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서 떨어지라고 밀쳤더니 그랬다고 죽는 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욕실에서 걸레를 빨았던 꾸정물 대야를 보더니 들어다가 저와 딸에게 냅다 들이부었어요. 황당했습니다. 여자가 곱게 미칠 것이지 남의 집에 와서 이 무슨 행패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말로는 안 될 것이 뻔해서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이 시간까지 집에 안 오고 뭐해요? 지금 집에 빨리 와요. 어떤 미친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나랑 향유한테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요. 남편은 귀가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금방 집에 왔습니다. 그때까지 홍식이 엄마는 동네 창피하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었어요. 향이, 너 다시 한번 내 아들 근처에 오기만 해봐라. 넘볼 때를 넘봐야지.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니까짓 거한테 내줄 줄 알았냐? 라고 하면서 저한테는 또 그랬어요. 내가 웬만하면 친한 동생으로 봐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딸을 앞세워서 내 아들을 넘봐.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꾸정물 폭탄이 된 거실과 제 딸과 저를 보면서 어이없어 했어요.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떠들던 홍식이 엄마도 남편을 보자마자 조용해졌어요. 그런 홍식이 엄마한테 남편이 그랬어요. 아줌마, 뭐예요? 남의 집에서 왜 소란을 피워요? 아줌마, 콩밥 먹고 싶어? 뭐? 콩밥?
누가 할 소리를? 이라고 하면서 남편이 무서웠는지 그냥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막아섰어요. 어딜 남의 집을 개판 5분 전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가려고 해요. 당신이 뭔데 이 난리야? 저리 안 비켜요? 그래, 못 비키겠다. 라고 하면서 밖에 있던 형사들을 불렀어요. 제가 남편한테 전화할 때 같은 동네 형사들과 밥을 먹고 나르던 참에 연락을 받고 다급한 목소리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함께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 형사들에게 그랬어요. 여기 현장 사진들 다 찍고 증거들 다 기록에 남기도록 하고 이 아줌마는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조사해. 그러자 형사들 여러 명이 홍식이 엄마한테 와서 할 말 있으면 경찰서로 가서 하자고 하면서 가자고 했어요. 그러자 놀라 자빠지면서 내가 왜 경찰서로 가요? 난 그럴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며 주랭랑을 치려고 했어요. 그러는 홍식이 엄마를 한 형사가 잡아서 말했습니다. 하필 우리 반장님 댁에 와서 행패를 부려요. 아줌마는 현행범이에요. 미쳤어요? 저는 그냥 저기 구정물을 한번 던진 것뿐이에요. 아이고 자백하셨네요. 그게 폭행죄가 아니고 뭡니까? 하필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세요? 뭐라고요? 경찰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만 남편 있는 줄 아니? 나도 남편을 불러서 네 남편 경찰복 벗게 할 거야. 그러자 남편이 홍식이 엄마한테 그랬어요. 아줌마, 내가 아줌마가 오래 알고 지낸 이웃사촌이라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그러지 맙시다. 당신 아들과 함께 콩밥 좀 먹어야 정신을 차리겠어요. 뭐예요? 경찰이면 다예요. 그러자 남편이 다른 형사에게 말했어요. 김 형사, 박홍식 씨 지금 경찰서로 잡아와. 이 아줌마랑 대질 신문을 해야겠어. 혹시 알아? 모자가 작아서 사기를 치고 다녔는지 말이야. 여죄가 있는지 조사해보자고. 그 말에 기절척봉한 얼굴이 되었어요. 바로 그날로 저희 식구 모두가 경찰서로 가서 사실 확인 조서를 다 작성했어요. 홍식이 엄마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끝까지 자기 잘난 맛에 큰 소리를 치더니 서울대 의대생이라던 아들이 나타나자 조용해졌어요. 아들은 상습 사기꾼이란 걸 알게 되었거든요. 서울대 의대생은 뻥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기대치가 높았던 홍식이 엄마에게 홍식이가 사기를 쳤던 거였어요. 공부를 잘한 홍식이 말이라며 하늘처럼 떠받들었던 앞집 언니가 홍식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게임이 좋아서 학원에는 등록도 하지 않고 그 돈으로 PC방에 몰래 속이고 놀곤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재미가 붙어서 서울대 의대 입학 지원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떨어졌어도 합격한 것 마냥 속였다고 했어요. 서울대 의대에 입학을 했다고 하니까 용돈도 두둑히 주고 방도 얻어주고 세상 살맛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제 딸을 쫓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제 딸이야 처음에는 앞집에 공부 잘하는 오빠라서 제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잘해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그래서 그 후로 또 몇 번 만나주었는데 사귀자고 하는 바람에 거절을 했대요. 그러자 더 노골적으로 접근을 해오는 바람에 남편에게 말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홍식이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어요. 저에게는 걱정할까봐 일부러 말하지 않는 점도 있었고 잘 지내던 이웃 사촌가 아니라서 좋게 해결하려고 했대요. 그것도 모르고 집에 들이닥쳤던 앞집 언니는 경찰서에서 홍식이와 마주하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앞집 언니는 홍식이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를 배신을 하니? 너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마나 되는 줄이나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어디에다 얼굴을 들고 살겠냐? 그러자 홍식이가 그러는 앞집 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서울대 의대가 별거예요? 제가 서울대 의대 말고도 더 크게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얼른 향이한테랑 향이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비세요. 저는 향이가 아니면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고졸이고 향이는 전문대졸이니까 엄마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홍식이가 저에게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면서 사죄했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를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록 서울대 의대를 가지 못했지만 견실한 사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 엄마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앞집 언니에게 그랬어요. 언니, 참 안 됐네요. 어쩌다 아들을 사기꾼으로 키웠어요. 한 번 사기쳤는데 두 번은 못 치겠어요. 일 없으니까 더 사기치지나 말고
솔직하게 다 고백하고 지은 죄가 있으면 달게 받고 가기를 추천하네요. 라고 하며 딸과 함께 경찰서에서 나왔어요. 앞집 언니의 얼굴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그 기세등등하게 들이닥쳤던 모습은 다 어디를 갔는지 몇 시간도 되지도 않았는데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